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의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증명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용어들부터 몇 개 알아보고 가자. 자, 용어. 자, 정의라는 용어가 있고요. 정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볼게요. 자, 정의란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이 정의예요. 정리는 그 참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돼서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정리라고 합니다.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정삼각형이라는 이 단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삼각형이란 단어에서 정삼각형이란 말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게 정삼각형의 정의예요. 사람들이 정삼각형을 세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약속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외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정리는 이런 거야. 정삼각형에서 항상 성립하는 성질,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 각이 모두 60도다. 자, 이런 거는 정삼각형에서 참임이 증명된 사실이에요. 또 뭐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한 변이 a이면 뭐 높이는 2분의 루트 3a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다 정리예요. 이런 얘기들은 다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삼각형 문제를 풀 때 이런 정리들도 같이 보통 외우죠. 자, 아무튼 정의란 단어와 정리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주었으면 좋겠고요. 자, 증명이라는 단어 뜻은 증명은 그 참임을 밝히는 과정이죠. 참임을 밝히는 과정. 이거를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근데 이제 증명에는 두 가지 증명이 있는데 첫 번째 증명은 직접 증명하는 거야. 자, 직접 증명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유명한 직접 증명법이 3단 논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그리고 Q이면 R이다도 참이에요. 이 두 개가 모두 참이면 이걸로부터 P면 R도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3단 논법이에요. 명제 그 P면 Q이다라는 개념 설명한 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 3단 논법을 이용해서 어떤 사실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은 직접 증명의 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명은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모두 조사해서 모두 참임을 보여주는 거야. 완전 빡세겠죠? 참임을 보여준다. 뭐 이런 방법이 직접 증명법이 되겠습니다. 뒤에 예제를 통해서 직접 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증명 방법은 간접 증명이에요. 직접 증명이 어려우니까 살짝 돌아가자 이런 겁니다. 자, 유명한 간접 증명법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이야.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 자, 원래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은데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증명하냐면 대우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야. 참임을 보이면 우리가 대우 명제에서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던 사실에 의해서 P면 Q이다도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우가 참임을 증명을 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귀류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귀류법은 이런 거예요.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하는 걸 이용하는 거야. 모순이 발생함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죠. 귀류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하는 유명한 예제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해라. 무리수임을 증명해라. 자, 이런 게 교과서랑 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예예요. 뭐 당연하죠. 루트 3 무리수인데 이 당연한 걸 증명해보자.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결론을 부정해보는 거야.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게 결론인데 루트 3이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보자. 유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결론을 부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 예제가 있어서 예제에서 구체적인 걸 보여줄 건데요. 이렇게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모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모순이 발생한 걸로부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루트 3을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 거란 말이야.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구나. 이 모순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러므로 루트 3은 무리수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예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거를 보여줄 거니까 뒤에 예제풀이를 한번 보세요. 다음에 세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명제를 골라봅시다. 자, 가조건 보면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시력이 좋지 않대요. TV를 많이 보는 사람, 많이 봐. 그러면 눈이 나쁘대. 시력이 나빠. 이게 참이래요. 자, 나명제 볼게요. 요거를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TV를 많이 본다는 걸 P라고 할게요. 시력이 나빠졌다는 상황을 Q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예요. 가에서 그러니까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거죠. 자, 나에서는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책을 많이 읽지 않아. 그러면 TV를 많이 본대요. TV를 많이 봐. 이것도 참이래요. 자,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걸 R이라고 합시다. 이걸 R. TV를 많이 보는 건 위에서 P라고 했었죠. 그래서 R이면 P도 참이다 라고 한대요. 자, 다 봅시다.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안경을 쓰지 않아. 자, 이거를 S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시력이 좋대요. 시력이 나쁘지 않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not Q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력이 좋다. 자, 그래서 지금 P면 Q이다. 그다음 R이면 P이다. 그리고 S이면 not Q다가 주어졌는데 이걸 대우명제를 써서 표현하면 Q이면 not S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나다로부터 알아냈습니다. 자, 이때 옳은 거를 골라보세요. 자, 1번. 시력이 좋지 않으면 TV를 많이 본다. 시력이 좋지 않다는 거는 Q죠. Q이면 TV를 많이 본다. P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알 수 없죠. 역은 참인지 거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2번.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데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책을 많이 읽는다고? not R이죠. not R이래요.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R이면 not S임을 알 수 있고요. 이거의 대우 명제가 2번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번. 안경을 쓴 사람은 TV를 많이 본대요. 안경을 쓴다. not S죠. not S이면 TV를 많이 보냐고? P냐고? 자, P면 not S다이라는 건 맞는데 not S. 이거의 역은 이건 역이니까 성립하는지 알 수가 없죠. 몰라요. 1번도 모르는 얘기였고요. 4번. 시력이 좋지 않으면 시력이 좋지 않다는 건 뭐였죠? 시력이 나쁘다. Q이면 책을 많이 읽는다.
not R이다. 뭐 이런 거죠. 자, 지금 R이면 Q이다가 참이거든. R이면 Q이다가 참일 때 Q이면 not R이다가 참일까? 지금 R 집합이 Q 집합에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R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죠.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거짓이에요. 자, 5번은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not R이면 안경을 쓴다. not S다. 즉 이게 참이 되려면 S이면 R이다가 참이 돼야 되는데 알 수 없죠. R이면 not S니까. 그래서 5번도 알 수가 없으므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예제. ABCD 4명의 친구들이 추석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기차표가 한 장만 남아있대요. 다음 진술 중에서 옳게 진술한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래요. 자, 한 장 남은 기차표를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럼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조사해 봅시다. 전부 다 조사하는 추론을 해보는 거죠. 자, A가 한 명만 참여했으니까 A가 참인 경우, 그러면 이 말은 B, C, D는 다 거짓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A가 참이면, 자, A는 지금 A의 말이 A는 기차표를 사지 않았을까? A는 기차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 B의 말은 거짓이에요. C가 기차표를 샀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이니까 C가 기차표를 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B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C가 얘기하는데 C의 말이 거짓말이니까 B는 참이죠. C가 한 말은 그래서 B가 참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내가 B가 거짓이라고 했잖아. 가정을 B가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C에 의하면 C도 거짓이거든. 근데 C에 의하면 B는 참이래. C의 말이 거짓말이니까. 이거 모순이죠. 이 모순이 왜 발생했을까요? A를 참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가능하지 않고요. 두 번째 케이스 B가 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A가 기차표를 산 거죠. 나는 기차표를 사지 못했다가 거짓말이니까. 그 다음 B의 말이 참이니까 C가 기차표를 샀어요. 근데 이것도 모순이에요. 왜? 기차표는 한 장밖에 없었거든. 두 명이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자, 3번 C가 참이라고 해봅시다. 자, A가 기차표를 사지 못했다는 게 거짓이니까 A가 기차표를 샀고요. B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C는 기차표를 사지 못했어요. 그 다음 C는요. B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지금 B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C의 말이 참이 되죠. 그죠? B가 거짓말을 지금 B는 C가 참일 때는 A, B, D가 거짓을 얘기했기 때문에 C의 말이 참이라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D는 B가 기차표를 샀다? 거짓말이죠. B 기차표 못 샀어요. 지금 A만 샀어야 되니까. B, C, D 다 못 산 상황인 거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모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 알 수 있고요. 4번은요. D가 참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A, B, C는 A, B, C는 거짓말을 한 상황이야. 자, 이 상황이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A, 나는 기차표를 사지 못했다. 거짓이니까 A가 기차표를 샀고요. B, C가 기차표를 샀대요. 근데 거짓이니까 C가 기차표를 사지 못한 거죠. C 거짓말인데 B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B는 참말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B가 거짓을 얘기했죠. 지금 B가 거짓을 얘기했다고 참 가정을 했는데 C에 의하면 B는 참이래요. B가 한 말은 참이래요. 그럼 이게 모순이잖아. 어떻게 거짓과 참이 동시에 될 수가 있겠어. 그래서 4번도 안 되죠. 지금 가능한 경우가 4가지 경우가 있는데 모두 다 조사했는데 1번, 2번, 4번 케이스는 안 되고 3번 케이스면 되니까 이걸로부터 A가 참말을 아니야. C가 참이고요. C가 참이고 그다음 기차표를 산 사람은 기차표는 A가 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1번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래.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래요. 자, 이걸 증명하라는데 선생님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직접 증명하기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좀 감이 안 오잖아. 감이 안 오고 좀 어려워 보이면 대우를 써보는 거죠.
그럼 대우는 이거야. n이 홀수이면 그 숫자를 제곱하면 그것도 홀수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했으므로 n을 2k 더하기 1, 여기서 k는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홀수라는 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거든. 자, n은 2k 더하기 1이고요. 그럼 n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므로 얘는 2 곱하기 2k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이에요. 따라서 자, 2 곱하기 어떤 수 더하기 1이기 때문에 n제곱도 홀수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우 명제가 참임을 알아냈고요. 이게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직접 증명하지 말고요. 그거의 대우 명제를 한번 증명해 보는 거야. 그래서 대우가 참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 보래요. 이거는 귀류법을 써서 증명할 겁니다.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해볼 겁니다. 결론을 부정해 볼 거야. 자,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2는 뭐 a분의 b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는 0이 아니고 a하고 b는 서로 소인 정수예요. 유리수라는 게 분수거든, 분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 3분의 1, 5분의 2, 뭐 마이너스 7분의 3 이런 숫자들이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게 되면 루트 2는 어떤 분수꼴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양변에 a를 곱하고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요. b 제곱이 2의 배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b의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그럼 b도 2의 배수가 돼야 돼요. b가 2의 배수예요. 만약에 자, b가 2의 배수가 아니잖아. 이 사실도 증명을 해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b가 2의 배수가 아니면 b 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주면 돼요.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게 1번하고 똑같아요. 응? 여기. n이 1번에서 대우 명제. 어떤 숫자가 2의 배수가 아니란 건 홀수란 소리거든. 홀수였으면 그 숫자의 제곱도 홀수라고. 응? 자, 이게 증명이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러므로 이게 맞는 말인 거지. 자, 그래서 b가 2의 배수임을 알았으므로 b를 2k라고 둘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 이거를 1에 대입을 해서 써보시면 2a제곱은 4k제곱 따라서 a제곱이 2k제곱이고 따라서 a제곱이 2의 배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제곱이 2의 배수이면 a도 2의 배수예요. 자,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론을 얻어냈어. 자, 루트 2가 a분의 b라고 한다면 a하고 b가 모두 2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 이 a분의 b가 유리수라고 하고 a, b는 서로 소라고 했는데 지금 b랑 a가 모두 2의 배수가 되면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는 a, b는 서로 소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하고 b가 둘 다 2의 배수이므로 공약수가 2가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소가 아니야. 근데 이 말하고 처음에 가정했던 가정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말이죠. 모순이 된단 말이죠. 모순. 그래서 모순이 발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순은 왜 발생했을까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에 말을 잘못 꺼낸 거야.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보면 모순이 발생한단 말이지. 그 모순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따라서 결론은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루트 2는 무리수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